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일반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매매와 전세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그리고 매수자와 전세입자의 입장으로 각각 나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단지 입주 아파트의 입주로 인해 주변 아파트의 전세 가격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기 위해 2018년 12월 말에 입주한 송파 헬리오시티와 2019년 9월에 입주한 고덕 그라시움이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고 끝으로 해당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장 시기의 전세 가격과 입주장이 끝나고 난 후의 적정 전세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올해 11월에 입주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5평형과 34평형의 전세 가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근 기사인데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고위 인사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고요. 여당도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 파크 프레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침체기가 가장 극심했던 22년 말에 분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정부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23년 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권의 전매 제한 완화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거죠.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를 통해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중순에 전매 제한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주택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가 필요했죠. 결국 정부 여당과 야당은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루지 못했고요. 이번에 그 절충안인 실거주 의무 유예를 3년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입주 예정자가 3년의 시간을 벌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계약 갱신권이 존재해 향후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반 분양자 물건을 계약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입주 후 2년 후에는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번 실거주 의무 완화를 적용받게 되는 서울 주요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 강동구에는 6월에 입주하는 헤리티지 자이가 1299세대고요. 그 중에 일반 분양 세대수는 219세대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입주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전체가 12,032세대이고 그중 일반 분양 세대는 4,786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일반 분양 세대가 4,786세대로서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중 상당수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쏟아져 나오게 됨에 따라서 입주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각각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분양잔금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전세가가 과연 형성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자의 상당수는 잔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단순 투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5평형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분양받는 일반 분양자는 계약금의 20%인 2억을 납부한 상태고요.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옵션과 취득세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8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 시세가 과연 8억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분양자가 기대하는 전세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는 조합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반 분양자들이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전세 물량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물건의 전세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일반 분양자는 실질적으로는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고 나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주장에서는 일반 분양자의 매매 물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 조합원 입주권의 매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세를 찾는 임차인과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임차인은 결국 전세 물량 증가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저렴한 전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일반 분양 매매 물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만 가능하죠. 따라서 최근 수년간의 입주장 흐름상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매매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자 입장이라면 가급적이면 일찍 매매에 나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 요인이라고 해서 금리라든가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입주가 가까울수록 부동산 가격,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론과 입주장 이후의 매매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2년장과 4년장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반 분양 상당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단순 투자자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자의 상당수는 임대를 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전세 가격은 하락하고 다만 매매는 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입주권 거래만 가능하므로 매매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 분양 물건은 전월세 갱신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일반 분양자가 직접 입주를 해야 하므로 2년장에서는 전세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번에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입주장 시기에 일반 분양자는 반드시 입주를 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매매 물량은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매 가격은 2년장이 되었을 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이번에 유예로 인해서 처음부터 입주를 해서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고 매매를 하는 사람과 전세를 놓고 2년 실거주 후 4년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으로 매매 물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단지 입주 아파트가 주변 아파트의 전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2018년 12월에 입주한 헬리오시티 입주장 당시와 2년장과 4년장에서 34평형 아파트의 전세가가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입주장 당시의 전세가를 보면 여기가 입주장 시기죠. 그래서 입주장 시기의 전세가는 6억에서 7억 정도였었죠. 그리고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2년장 당시에는 또 다시 하락해서 8억 정도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2년장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전세가가 상승했고 4년장이 됐을 때 다시 8억 선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세가가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선에서 전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헬리오시티 입주장 당시의 잠실 쪽 아파트의 전세 가격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잠실 엘스 아파트이고요. 여기가 신천동의 파크리오 아파트인데요. 이 두 곳의 헬리오시티 입주장 당시의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간 선 그래프가 헬리오시티 입주장 당시의 전세 가격인데요. 헬리오시티는 2018년 4월부터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고 입주 기간이었던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세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잠실 엘스 아파트의 전세가 추이를 보면요. 헬리오시티 입주장 초기에 전세 가격이 잠실을 쓴 9억 정도 가격을 형성했다가 7억 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크게 하락하였고요. 이후 반등을 했지만 다시 거래량이 많았던 입주 기간에 다시 한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잠실 엘스 아파트는 헬리오시티 입주장에 다소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의 전세가 추이를 보면요. 역시 헬리오시티 입주장 초기에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헬리오시티와 여기 가락시장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의 전세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헬리오시티 입주장 기간 동안에 전세 가격이 6억 정도였었죠. 6억 정도였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 동안에 주변 아파트의 전세 가격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9월에 입주한 고덕동의 고덕그라시움 아파트의 전세가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장 당시에 34평 전세가가 여기가 한 5억 선이죠. 5억에서 5억 후반 정도의 전세가를 형성하였고요. 이후 크게 상승하였다가 2년장이 되었을 때 전세가가 6억 초반이 되었고 4년장인 지난해 말이죠. 지난해 하반기쯤에 전세 가격은 여기 보시면 이 정도까지 형성됐네요. 7억 7천 정도 전세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는 전세가 한 8억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라시움 입주장 당시에 같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전세 가격은 어땠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고덕 그라시움이 입주할 당시에는 고덕 그라시움이 2019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여기 센트럴 아이파크와 롯데캐슬 베네루츠가 입주를 했고요. 아르테온이 2020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월에는 2020년 6월이었죠. 고덕 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고덕동 지역과 상일동 지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15,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덕 그라시움 입주장 당시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전세가 추이를 보면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입주를 2027년도 1월에 했고요. 2년장이 되었을 때죠. 2년장이 되었을 때 이 전세 가격이 한 7억 가까이 됐었죠. 6억 후반에서 이렇게 5억 초중반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낮은 가격을 유지를 했고요. 이 낮은 가격은 결국 이 고덕 그라시움의 입주장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전세 가격은 이렇게 다시 상승하였네요. 그리고 현재는 전세가가 7억 초반 정도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덕 그라시움 입주장 당시에 상당수의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의 임차인이 그라시움으로 전세를 갈아탔는데요. 당시에 저도 직접 이러한 전세 계약을 다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의 입주장 당시의 전세 가격과 2년장, 4년장인 현재 시점에서의 전세 가격을 한번 살짝 보겠는데요. 입주를 시작했던 2020년 2월쯤의 전세 가격이 5억 중반 정도였었고요. 2년장이 되었을 때 한 6억, 그리고 현재 시점의 전세 가격은 7억 중반 정도의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네, 다시 한번 헬리오시티 34평형 전세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입주장 당시에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였었습니다. 그죠? 6억에서 한 7억 정도의 전세가를 형성하였고, 좀 전에 봤듯이 2년장에서는 한 8억, 그 다음에 다시 4년장에서 8억의 전세가를 형성하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한 10억 초반에서 11억 초반의 전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장 당시와 현재의 전세 가격이 정상적인 전세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구간의 전세가 차이는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40% 현재 시점 대비해서 입주장 전세 가격이 40% 낮은 상태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고더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오는 입주장 당시의 전세 가격이 5억에서 한 6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의 전세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가 하락폭을 대략 계산해 보면 30% 정도 현재 시점 대비 입주장 당시에 전세 가격이 낮은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로 성남 구도심에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2020년 7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장 당시의 전세가를 보면 한 5억 중반 정도였었습니다. 5억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전세가를 보면 한 6억 5천이죠. 따라서 현재 시점 대비 입주장 당시의 전세 가격을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현재 대비 입주장 당시 25% 정도의 낮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세가 추이를 참조해서 11월에 입주하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가격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유추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으로는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가격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전세 가격이 헬리오시티 입주장에서와 같이 40% 하락한 6억에서 7억대를 형성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장 시 전세 가격은 고도 그라시움과 산성역 포레스티아의 하락폭이었던 25%와 30% 정도로 정상 전세 가격 대비 낮게 형성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림픽 파크 포레온 25평형의 전세 가격을 예측해 보기 위해 헬리오시티 25평형의 현재 전세 가격을 보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대충 보면은 최근 25평의 전세 가격이 9억에서 한 9억 3천 정도에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평균 25에서 30% 정도 가격을 하락한다고 하고 계산해 보면 9억이었을 때 25% 하락한다고 하면 전세가는 6억 7천이고 30% 하락한다고 하면 6억 3천, 그리고 9억 3천을 기준으로 해서 25%가 하락한다고 하면 6억 9천, 30%가 하락한다면 6억 5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25평 추정 전세 가격은 6억 3천에서 6억 9천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6억 5천 전후로 전세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34평형의 전세 가격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 헬리오시티 34평형의 현재 전세 가격을 보면요. 1월 전세 가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0억 3천에서 11억 2천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5%에서 30%의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고 계산해 보면 10억 3천이었을 때 25%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는 7억 7천, 30%를 하락하게 되면 7억 2천입니다. 그리고 11억 2천을 기준으로 해서 25% 하락한다고 하면 전세가는 8억 4천, 30% 하락한다고 하면 7억 8천입니다. 따라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34평형의 추정 전세가는 7억 2천에서 8억 4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7억 5천에서 8억 선에서 전세 계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25평형과 34평형의 전세 가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매매와 전월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 보이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그리고 상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최상의 물건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